저희가 이제 기획한 수업이 6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론의 흐름상. 오늘 진행하는 내용은 나를 지탱하는 세 가지라고 해서 아유르베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컨셉이에요. 트라이오파스탐바라고 해서 기둥을 형상화해서 그 기둥, 세 개의 기둥 위에 내가 서 있다. 그러면 여기서 밸런스를 어떻게 잡아야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컨셉이고, 이것을 치료하는 데도 적용을 하고, 개인이 살아가는데 또 적용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오늘 새롭게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린트 자료 보시면은 아유르베다 그리고 나라고 했어요. 이제 제가 가장 강의할 때나 뭐 글을 쓰고 있을 때 강조하고 싶은 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아유르베다를 통해서 굉장히 잘 탐구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냥 프린트에 있는 거 일단 읽어 드릴게요. 아유르베다라는 게 현상에 대해서 객관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을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담은 자기 탐구의 도구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아유르베다의 정의거든요. 객관적인 지식을 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뭐 뉴스에서 접하거나 현대의학에 대한 정보들, 현대 영양학에 대한 정보들을 접하실 때 뭐 A는 B다, 뭐 여기에는 어떤 성분들이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아유르베다도 마찬가지로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제공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걸 보면서 A라는 사람이 이걸 B를 먹었을 때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뭐 제가 저 같은 타입의 사람이 이런 운동을 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되더라 하는 것을 그냥 보고 관찰해서 이렇습니다라는 현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타입을 스스로 파악하고 나한테 맞는 음식이 뭘까? 어떤 수면 타입, 어떤 운동이 나한테 맞을까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 채식이 건강하고 가장 좋은 거고요. 요가를 반드시 해야 되고 명상을 해야 행복하고 건강한 인간이 된다. 이렇게 했다면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죠. 어떤 것을 좋은 거다라고 정해서 간 게 아니라 너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는 객관적으로 지식만 제공을 하고 스스로 지혜를 발휘해서 자기 탐구를 하도록 제공을 했어요. 이 얘기는 제가 이제 뭐, 아마 4개월 차에 들어갈 때는 마음 습관에 대한 이야기에서 많이 나오긴 할 거예요. 그, 본인이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신지를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항상. 지식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나아지는 게 없다면 지혜 부족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빨리 캐치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아유르베다도 지식 공부거든요. 그리고 요가의 철학도 지식 공부고, 현대의학도 지식의 공부고 한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되고, 나한테 어떤 영양제를 사 먹어야 되고, 이런 지식 공부를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고, 책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지만, 괴로움이 해소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지식이 가진 맹점이라고 하거든요. 지식을 아무리 공부하셔도 편리함은 가져올 수 있어요. 사는데 편리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이나 마음의 괴로운 것을 해결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 지식은 굉장히 단편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신 거거든요. 아유르베다가 하는 얘기가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음, 과식하지 말고, 간식 먹지 말고, 건강하게 먹고, 일찍 자고, 좋은 생각해. 누구나 다 아는 얘기거든요. 이게 명제로 지식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건강해지는 지식.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들여다보고, 아, 내가 과식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아, 내가 이 떡볶이 그만 먹어야겠구나. 치맥을 좀 줄여야겠구나. 운동을 좀 해야겠구나. 라고 쉽게 심플하게 적용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적용의 지혜가, 아, 그런가 알지만, 조금 더 심오한 공부가 필요하다. 자기 탐구가 필요하다. 뭔가 빛을 봐야 한다. 해탈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약간 샛길로 빠지는 경향들이 있다. 그래서 지혜를 기르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드리는 모든 내용들은 아유르베다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거든요. 이것을 본인한테 적용하고 실천하시는 거는 본인의 지혜가 필요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한번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유르베다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아유르베다는 인생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는 철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혜를 아유라는 단어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아유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뜻도 있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주체 아유는 밑에 적어드린 것처럼 나예요, 나. 나라는 사람, 삶의 주체가 아유고요. 그것에 대한 아유에 대한 지혜를 담았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살고 계신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아유르베다는 이렇게 봤어요. 샤리라 인드리아 사트바트마 쌈요가 해가지고 네 가지가 합쳐져서 나라는 사람이 되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너가 행복해질까라고 했을 때 이 네 가지의 영역을 언급을 하고자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아뜨마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정화를 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영혼을 치유하겠다. 영혼이 타락해서 그렇고 전생에 업이 어때서 까르마가 어때서 이걸 풀어야 하고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아뜨마라고 하는 영혼은 나,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나를 느끼고 싶다면 샤리라, 인드리아, 사뜨바 이 세 가지에 대한 컨트롤을 잘 하면 된다라고 한 거거든요. 즉 아뜨마라고 하는 거는 나라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그냥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순수한 나, 옷 벗고 이름표 떼고 직장 이름 떼고 브랜드 다 떼고 자기 남는 그 진짜 나, 그 아뜨마를 경험을 하고 싶다면 몸이 건강해야 된다. 샤리라를 건강하게 하는 법.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마음 다스리는 법. 오늘 세 가지 주제로 다룬 거고 거기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 인드리아와 사뜨바, 감각기관, 오감이죠.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하는 이 다섯 가지의 감각기관을 우리의 마음이랑 같이 결합을 해서 살아가고 있다. 요거를 어떻게 잘 쓰느냐가 아유르베다의 구체적인 이야기예요. 요거를 하면 비로소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MBTI 밑에 들어가면은 아뜨마라고 한 진짜 내가 있다. 요거를 도달하고 싶다면 소위 말해서 해탈 간다, 뭐 천당 간다, 뭐 깨달았다 하는 영역까지 가시려면 괴로움이 없는 상태까지 가려면 뭐 아뜨마까지 가려면 요 앞에 세 가지를 잘 케어를 해봅시다가 아유르베다에서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듯이 아유르베다는 뭐 영혼을 치유하는 의학도 아니고 자연 치유 의학도 아니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오늘 뭘 먹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아침에 먹는 것보다 지금 점심이 됐을 때 먹으면 좋은 음식이 따로 있고 나한테 맞는 음식이 있고 얘한테는 요거트가 맞는데 나한테는 안 맞는 음식이고 이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얘는 8시간을 자야 되고 얘는 6시간을 자도 충분하고 얘한테는 정적인 요가가 맞고 얘는 유산소를 해야 되고 이런 거를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는 게 아유르베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아유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체가 매일매일 요 세 가지의 작용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 안에 불변하는 영혼, 나라는 사람, 진짜 나는 변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는 어렸을 때는 뭘 해도 별로 화나는 일이 없고 짜증나는 일이 없었어요. 그죠? 영혼이 순수했거든요. 지금도 영혼은 순수하지만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육체가 병들고 마음 습관이 잘못되고 기억으로 끌려가고 미래로 가서 미리 상상하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 영혼에 가깝지 못한 진짜 나에 가깝지 못한 습관들을 가지게 된 거다. 그래서 요 매일 우리가 쓰고 있는 요 세 가지를 잘 다스려 보자. 여기에 핵심이 되는 것이 이제 뒤에서 나오는 아그니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지난번에 들으신 분들 중에서 기억을 하신다면은, 음, 제가 거기 아유라고 하는 나라는 사람을 육체 안에 감각기관과 마음의 작용으로 살아가는 진아다라고 표현을 해드린 부분. 음, 진아가 바로 뭐 트루셀프, 진짜 나, 영혼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나라는 사람. 그때 말한 것처럼 모든 거 다 떼고 설명이 되는 나.
직장 이름, 내가 타는 차 이름, 아파트 이름, 거주지 이름 이런 거 다 떼고 MBTI 떼고 혈액형 빼고 난 진짜 뭐냐? 그때 설명할 수 있는 게 진아라고 하는 나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제가 오늘도 여기를 이제 왔잖아요. 육체를 이끌고 왔단 말이죠. 제가 이제 정신을 팔지 않고 여기에 제대로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의 인드리아랑 마음을 결합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왔느냐? 눈으로 보면서 여기를 어딘지 인식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저랑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귀로 눈으로 저를 보고 듣고 계시면서 마음을 결합하니까 정보가 전달이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한남동 가서 브런치 카페 갈 생각, 마음이 거기 가 계시면은 눈으로 저를 보고 이렇게 귀는 열려 있더라도 아무것도 안 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항상 우리는 쓰면서 살고 있다. 이제 현대인들한테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 빼앗기고 있는 것이 요 감각기관과 마음을 잘못 쓰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항상 모든 것을 핸드폰으로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분석해서 실제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경험을 하지 않고 자꾸 이걸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모든 구루들, 뭐 요기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마음 챙김을 해라. 밥을 먹으면 밥을 먹는 데 집중을 하시고 핸드폰 보지 말고 일을 할 때는 일을 하시고 무언가를 들을 때도 마음을 다해서 잘 때도 마음을 다해서 운동을 하실 때도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마음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영어법에서 이제 마인드풀니스 해가지고 많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주제가 아그니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 여기 이렇게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저런 이미지를 그려보시면 돼요. 여러분한테도. 아그니라고 하는 것이 아유를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한테 이제 뭐 수업 의뢰가 들어오거나 강의를 할 때, 아유르베다 의사로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항상 답변하는 게 요 아그니,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평생 거의 인도 가기 전까지 심하게 앓고, 뭐 비염에 축농증 수술도 하고, 여기저기 문제가 많았어요. 뭐 알러지 피부에다 뭐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는데, 제가 이제 인도를 가면서 나나 고치고 오자라는 생각으로 갔거든요. 뭐 아유르베다를 공부하자가 아니라 좀 건강하고 행복해져서 와야겠다 해서 갔을 때, 어, 의대 생활 5년 동안도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떤 치료법을 적용을 해봐도 잘 안 되는데, 순수하게 아유르베다를 수련하는 수련의들이 모인 단체가 있었어요. 벵갈로르 쪽에, 남인도 쪽에. 그 병원에 정말 운이 좋게 인턴의로 근무를 하게 됐고, 거기에서 뭐 천운처럼 인생의 구루를 만나서 아유르베다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요 아그니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심플한. 이게 사실상 제가 본과 1학년 때 경전의 첫 장에 써 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써 있었어요. 뭘 먹으면 건강하다. 아그니를 어떻게 다스리면 건강하다. 이렇게 딱 써 있었어요. 아그니는 뭐 생명의 불씨와 같으니 잘 보존해라 라고 써 있었어요. 그런데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걸 보고서 이런 거 말고 뭐 이렇게 향신료랑 뭘 타서 마시면은 좀 장이 건강해지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5년을 허송세월을 하고 거기에 가서 자, 앉혀놓고 경전을 다시 강독을 하면서 이 아근이라는 것이 너의 에너지 생명력과도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습관화해서 건강하게 만드느냐가 네 건강이 좌우가 된다 해서 실제로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아그니를 올바르게 만드는 습관, 거기서 약도 안 주셨고요. 치료도 안 해주셨고, 저의 생활 습관을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아그니가 망가진다. 너 그렇게 자주 마시면은 안 된다.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 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쾌변을 해봤어요. 그 정도로 파워풀하게 여러분들의 건강을, 삶의 퀄리티를 바꿔볼 수 있는 게 이 아근이라는 거고,
거기서 배운 거를 가지고 지금도 제가 하는 모든 강의, 그 다음에 쿠킹 클래스를 하는 모든 기반을 여기에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수업이나 뭐 인스타나 유튜브 뭐 레시피를 보시면 항상 맨날 하는 게 건강한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소화 잘 되는 게 짱이다. 뭐 단백질이 높고 오메가3가 조합이 어떻고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나한테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이게 가장 건강한 음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아그니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불이 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그니는 산스크리트어로 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파이어. 이거를 요 불의 원소를 아유르베다 구루들이 관찰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연을 보니까 불이 타오르면 고기를 놓으니까 익네. 뭔가 성질이 변하네. 그리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네.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 몸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게 아유르베다의 컨셉이에요. 나라는 사람을 소우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를 제외한 모든 것들, 봄, 여름, 가을이 변하고 강산이 변하고 자연에 나오고 있는 모든 음식과 모든 것들을 대우주라고 해서 대우주 속에 소우주는 그냥 미니어처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몸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연스러운 삶을 가져가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아그니라는 것을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다. 이것의 세기는 조금씩 다를 거예요. 이게 음식을 태우는 습관도 조금 다르고요. 피부에서 뭐를 발랐을 때 피부로 받아들이는 것도 개인차가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체질, 까르마의 영역에 집어넣는 건데 이 아그니, 바로 이제 생명의 불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그니를 가지고 태어나고 강호동 아저씨 같이 아그니가 건강하게 태어나신 분들은 막 고기에 라면을 막 먹어도 소화가 잘 돼요. 그죠? 저 같은 사람은 우유 한 잔 먹으면 거의 막 실려가고 거의 죽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이제 아그니가 기본적으로 스타트하는 출발점은 조금 다르지만 이것을 내가 태어났을 때에 가지고 있는 성향대로 보존만 해주셔도 아무도 아프지 않아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도 뭐 우유를 마신다고 실려가지도 않고 예전처럼 배탈이 나고 이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나는 소화력이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그냥 평생 이러고 사는 거야 라고 살았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었겠죠. 하지만 내가 습관이 잘못됐고 내가 이걸 잘 다스리는 법을 몰랐구나라는 접근법으로 시작을 하셔야 나도 전혀 안 아플 수가 있네. 음식을 건강하게 먹으면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네라는 것을 느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아그니를 일단 가장 직관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 게 이렇게 만져보시면 돼요. 직접. 남의 목 말고 만져보시면 따뜻하죠? 그죠? 요게 이제 아그니를 느끼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시체를 만져보시면 차갑게 식어 있어요. 그래서 아그니가 소멸했다라고 해요. 사람이 죽었을 때는 아그니가 소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근이랑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이 이제 숨이거든요. 숨. 생명력을 표현하는 요 문화권에서 아유르베다를 포함해서 자 여기서 말이에요. 내가 막 골치가 너무 아파요. 뭐 남자친구, 남편, 와이프, 직장 동료 다 짜증나고 그죠? 힘들고 날씨는 또 왜 이래 그죠? 그냥 날씨가 좋아도 짜증나고 비가 와도 짜증나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짜증이 엄청나요. 그러면 잠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다. 진짜 내가 지금 어디 갔냐? 요거를 쉽게 찾는 방법이 수련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자기가 살아있음을 체크하는 방법. 요거 두 가지. 두 가지. 첫 번째가 아그니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 오늘 할 주제 내용이고, 두 번째가 프라나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요가를 좀 해보신 분들은 프라나에 대해서 좀 익숙하실 수도 있고, 프라나를 가지고 훈련을 하는 방법이라 그래서 프라나야마 해가지고 호흡법도 나오는데, 이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아있음을 가장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숨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대봤는데, 야, 죽었다. 차갑다. 죽은 거지. 이렇게 대보시면 숨 안 쉬어. 끝나는 거죠.
프라나가 그래서 생명력이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가장 직관적으로 관찰하는 숨. 그러면 이 숨을 잘 조절을 해보면 우리의 마음도 가라앉힐 수가 있고 건강해질 수가 있구나 하는 컨셉을 가져온 건데, 그래서 이 프라나를 관찰하는 시간을 주시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진다, 가라앉는다. 그래서 마음이 복잡하시고 답답하실 때는 나로 돌아가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눈 감고 숨을 쉬는 거죠. 그러면 숨을 쉬기 시작하면 그 순간 바로 이따가 먹을 치킨, 어, 내가 업무 못하고 온 거, 아까 스타벅스를 그냥 지나쳐서 마셨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걸 자꾸 지워버리는 연습, 그러고선 숨 쉬고 있는 나를 자꾸 쳐다본다. 요거를 들었을 때는 그런 거 좀 말고 좀 그죠? 그러니 그런 거 말고 직접적으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절 가서는 스님한테 우리 남편을 바꿔줄 수 있는 기도문을 좀 주세요. 무당한테 가서는 굿 좀 해주세요. 그죠? 남편 베개에다가 요 부적을 넣으세요. 막 이런 거에 돈 쓰지 마시고 가만히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요 프라나를 수련하는 방법, 그다음에 요 아그니를 다스리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아그니의 나의 아그니의 퀄리티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분 상태가 달라질 거예요. 요거는 속이 편하면은 살기 편한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속이 불편하시면 거기서 말하는 이 속이 쓰리다. 속이 쓰린 것이 위장에 문제가 생겨서 쓰린 경우도 있고, 뭐 때문에 짜증이 나서 속이 아프다. 요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그니라는 컨셉이 다 들어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아그니가 정신적인 컨디션, 퀄리티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경전의 설명도 있지만, 이제는 현대의학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 아그니의 컨셉이 굉장히 방대해요. 이게 단순하게 뭐 생명력, 소화력, 대사 요 부분이 아니라 인간 전체의 지도를 그릴 수 있거든요. 건강 상태를 그릴 수 있는데, 요것이 이제 현대의학에서 지금 많이 떠오르고 있는 들어보셨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그게 무슨 요거트에 쓰이는 용어가 아니고 우리 뭐 비피더스에서 만든 이름이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과학이 사람의 유전자 지도에서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 지도를 가지고 파악하는 거거든요. 요게 아그니가 가지고 있는 컨셉이랑 굉장히 똑같아요. 그래서 아그니만 건강하게 만드셔도 특히 장이 건강하시면 뇌가 건강해진다. 왜냐하면 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세로토닌 호르몬이 한 70%에서 80%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변비가 있으시고 자꾸 뭐만 먹으면 줄줄 새고 화장실을 계속 가야 되고 속이 계속 불편하고 하시면은 행복함을 느낄 수가 없다. 인간 만들어진 것 자체가. 왜냐하면 장 속에서부터 뇌 호르몬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아그니는 다음 3개월 차의 아그니에 대해서 음식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어, 그 시간 전체가 들어가게 될 거고, 오늘은 요 아그니라는 것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세 가지를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프린트를 보면서 가면은 아그니는 생명력이고요. 이게 무엇을 담당하고 있느냐 하면은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시키는 것, 그 소화시킨 것을 대사 처리해서 흡수하는 데까지 아그니의 영역이 쓰이고 있다. 그리고 아그니는 피부에도 있고요. 장 속에도 있고, 눈에도 있고, 혀에도 있고 다 있어요. 현대의학에서 보면은 피부 속에 있는 박테리아가 다르고, 장 속에 있는 유산균의 종류가 다르고, 눈 속에 있는 거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길들이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아근이 친화적으로 음식을 먹고 박박 문질러서 닦고 뭐 이상한 거 바르고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씻고 먹고 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건강을 찾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이라 함은 불편함이 없는 상태, 그리고 행복이라 함은 괴로움이 없는 상태를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아그니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큰 영향으로 부모의 업식 또는 뭐 까르마라고 하는 거, 요거에 의해서 결정이 굉장히 크게 될 거예요. 타입을 몇 가지로 나눌 수는 있는데 굉장히
찌르는 성질이 강한, 특히, 어디서부터 하면, 뭘 먹어도 잘 탈이 안 나는 타입. 그리고 소화가 굉장히 느리신 분들이 있을 거고, 한 분은 어떨 때는 빨라졌다가, 어떨 때는 배가 아예 안 고팠다가, 언제는 또 배가 막 고팠다가 하는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그 가운데에 좀 찌르는 성질이 강한, 열성이 강한, 이 열성이 강한 상태로 태어나신 분들이 습관을 잘못 들이면 저처럼 이제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돼요. 피부로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속이 쓰렸다가 변이 묽어졌다가 하는 뭐 기름진 거 먹고 차가운 거 먹고 유제품 먹으면 막 설사를 하는 사람들 뭐 이런 타입들 이렇게 해서 크게는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요곳의 퀄리티가 대부분은 부모의 습관, 부모의 유전자에서부터 오는 게 굉장히 커요. 실제로 그 온 가족의 미생물군을 이렇게 요새는 그 변 샘플을 실험실에다 보내면 어떤 균종이 있고 이 균종은 뭐 대장암으로 간다, 유방암으로 가고 어떤 인자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게 다 나와요, 이제는. 그 다음 단계 이제 치료법으로 이 경전에도 담겨 있었고 요즘 하는 방법이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아픈 사람의 장에다가 이식을 하는 방식도 있고 이제는 그걸 이제 알약으로 먹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족들 군에서는 요 미생물군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생활 환경도 비슷하고 유전자도 비슷하고 먹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결정이 되지만 여기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후천적인 선택이 훨씬 영향이 커요. 그렇게 태어나셔서 음식을, 수면을, 마음 습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오늘의 컨디션이 결정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체질 이론할 때 나오겠지만 어떠한 체질도 아픈 체질이라는 건 없거든요. 병리적인 체질을 타고나는 거는 다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하는 이야기, 이런 수업을 들을 때 가장 많이 갖는 의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체질이 바뀌었어요. 저는 알러지가 알러지 체질이라서, 무슨 체질이라서. 뭐 체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유르베다에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게 프라크루티라고 하는 부모의 유전으로부터 내려오는 나의 업식, 까르마라고 하는 거는 프라크루티, 건강한 체질이에요. 요 체질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절대로 아프지 않아요. 체질 때문에 사람은 아플 수가 없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요 체질로 태어났는데 자기의 체질에 맞는 음식, 운동법, 수면법, 마음 습관을 다스리지 않으시면 아프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열성으로 태어난 제가 하는 습관이랑 차가운 몸을 가지고 태어난 애랑 뜨거운 몸을 가지고 태어난 애랑 습관 자체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를 그냥 일률적으로 요거를 하나를 먹이면 이 사람은 아프고 이 사람은 안 아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아픈 이유는 그런 체질로 태어나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고 여기에서 윗그릇이라고 해서 병리적인 체질 같은 게 따로 있어요. 이 병리적인 체질이라고 하는 거는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아픈 게 아니라 알러지 체질로 갑자기 바뀐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프라크루티라고 하는 선천적인 경향에다가 잘못된 습관을 너무 오랫동안 넣으시면 이게 체질처럼 병리적으로 변형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만성 질환이에요. 체질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나는 체질적으로 살이 안 쪄, 체질적으로 피부가 안 좋아, 체질적으로 장이 안 좋아. 이런 생각을 정말 오늘 당장 버리시고 빨리 나한테 맞는 습관을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 모두 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만나본, 여태까지 수업을 해서 만나본, 그리고 인도에서도 만났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거의 한 90%는 변화를 못해요. 왜 그러냐? 부모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집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장은 그럴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드라마가 있어요, 삶. 내 삶은 공평하지가 않아요. 삶이 공평한 삶을 부여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에게나 삶은 불공평한 거고요. 그 중에서 어떻게 베스트를 뽑아내느냐지, 이 변화를 하시고 건강을 찾아가시고 행복하시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연이 없으신 분은 없어요. 다 들어보시면 기구해요. 내 스토리가 다 드라마 퀸 같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싫은 사람과 하고 싶은 사람이 두 개만 있다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요 아그니를 후천적인 선택으로 여러분들은 충분히 건강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했던 것도 그랬고, 저희가 병원에서 하고 있는 방식도 마찬가지. 병원에서, 아유르베다 병원에서 절대로 체질 감별 같은 거 하지 않아요. 환자를 앉혀놓고 자, 보자. 어, 왔다 삐다 체질이구나. 너는 그렇기 때문에 평생 동안 이런 질병을 가지고 갈 거고, 왔다 삐다에 맞는 음식을 먹고 살아라. 이렇게 절대로 하지 않아요. 체질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끕니다. 지금 당장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점이 뭘까를 찾을 때 체질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떤 음식을 계속 잘못 먹었을까? 어떤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갖고 있을까를 찾는 게 우선이지, 체질을 찾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자, 여기에서 이제 후천적인 선택을 이 사람이 아그니가 망가졌으면 뭐 어디서부터 망가졌을까를 빨리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너무 말이 이상하죠? 너무 건강하고 행복하시면 여기 안 오셨겠죠, 그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 행복하고 아프지 않았으면 인도를 안 갔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편하다, 편안하지가 않다, 괴롭다, 어디가, 몸이, 마음이 어딘가. 그러면 이걸 딱 들여다보시면 돼요. 셋 중에 뭐가 잘못됐을까를 보시면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세 개가. 그 중에서 잘못된 거를 빨리 교정을 하시면 돼요. 트라야 오빠 스탄바라고 하는 거는 세 개의 기둥이 아유라는 나를 지탱하고 있다. 내가 세 개의 기둥 위에 올라가 있는데 한쪽이 부실해서 무너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와중에 균형을 잘 잡는 법을 배울 건지, 무너지는 기둥을 다시 세울 건지, 아니면 튼튼한 기둥에다가 또 덧칠을 하고 있을 건지, 이런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 음식에 집착이 강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음식은 음식선에서 끝나야 돼요. 행복하게, 건강하게, 적당히 행복하게, 적당히 건강하게, 적당한 양을 즐겁게 드시면 돼요. 그 이상으로 음식에 할 수 있는 영역은 없어요. 요거를 하고 잘 자고 마음이 편해야 된다. 근데 음식에 집착이 강하신 분들은 이렇게 먹으면 안 돼. 그거 큰일 나는 거야. 그거 먹지 마. 이러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불편한 것을 음식으로 계속 넘기세요. 분명히 음식에서 뭔가 더 있을 거야. 더 배워야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마음 습관이 가장 커요. 사실상 마음 습관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본인이 수면의 패턴과 식사의 패턴에 따라서 나의 지금 건강 상태가 결정이 되실 거예요. 세 개 다 엉망진창이다. 그러시면 그냥 하나씩 빨리 시작하시면 돼요. 세 개 다 무너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부터 다지셔야죠. 지금 건강하게 먹겠다부터 다지시고, 임팩트가 가장 큰 거는, 변화의 임팩트가 가장 큰 건 확실히 음식이 크기는 해요. 그러니까 식습관을 빨리 시작하시면서 마음 습관 다스리기를 들어가시면 잠에도 충분히 영향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음식을 잘 드시고 아무리 행복하게 사시는 분도 수면 시간이 일하느라 너무 부족해서 계속해서 깎이고 있으면 심장에 엄청난 무리가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가족력으로서 심장 질환이 있거나 성인병 가족력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음식도 잘 먹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핑 쓰러지는 일이 터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잠을 잘 자고 마음 습관도 건강한 분들, 또 나는 막 맨날 조마조마하고 신경질 나고 막 불편한데 옆에 애는 막 머리만 대면 잘 자고 그죠? 튼튼해가지고 잘 자고 뭐 누가 막 지랄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고 막 자요. 그러고서는 피자 시켜 먹고 치킨 먹고 나는 막 요가 다니고 막 이제 앉아가지고 막 뿌리 채소 다듬어가지고 막 끓여가지고 막 동영상을 쓰고 먹어요. 막 그 잠도 안 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옆에는 치킨 먹고 맥주 먹고 자고 막 욕 먹어도 막 수업은 해요.
이 사람은 나보다 퀄리티는 지금은 뭐 좀 높겠지만 음식이 계속해서 그렇게 몸에 기록이 되면 이 사람도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가 펑크 나서는 여러분들이 삶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반드시 생길 거예요. 이 컨셉을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게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상호 보완이 안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고 잠을 아무리 잘 자신다고 해서 음식에서 빵꾸 나고 있는 것이 메워지지 않는다는 거. 보완을 절대로 시켜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무서운 점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음식을 과식하거나 배탈이 나면 수면 퀄리티에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음식을 잘못 먹어서 장에서 줄줄 새기 시작하면 세로토닌 안 나오니까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하거든요. 마음이 불편하면 소화력이 장 속에 있는 유산균, 아니, 균들이 멈춰요. 일을 안 하고. 피가 다 뇌로 쏠리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화가 나거나 너무 신경질 나거나 트라우마가 생겼을 때 음식을 먹으면 급체하는 이런 게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수면도 마찬가지로 내가 평상시에 12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하루를 뭐 1시에 자가지고 6시에 일어났다. 그 1시간 차이, 30분 차이 때문에 다음날 몸에 가해지는 스트레스 때문에 장에 또 아그니의 영향이 가요. 그럼 나는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고 살아도 수면의 패턴이 조금만 바뀌셔도 그 소화력이 떨어진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다 챙기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자꾸 생각을 해보시고, 잠을 잘 자고 있는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멀리서 자기 모습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게 편안한 사람의 모습인지. 그 원래 옆에 사람이 보면 더 잘 알잖아요. 그죠? 자기는 잘 몰라요. 뭐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자. 막 이러고 이렇게 그 음식은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서, 그죠? 여기서 이 지식을 알아가시면 그럼 그분의 이 스트레스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되죠. 그죠?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는.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건강하고 행복한 게, 그죠? 쉬운 건 아니다. 그래서 이 나를 지탱하는 세 개의 기둥을 본격적으로 실천을 하시려면은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다나와 까르마의 법칙에 대해서 온전하게 받아만 들이셔도 건강하게 먹는 거, 잘 자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모든 행위를 의식적으로 행해야 하는 이유라고 적어드렸죠. 네. 이를 아유르베다를 공부하기 인도로 떠난 것도 벌써 12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아픈 사람만 봤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많이 봤을 거고 자기를 고치겠다고 인도를 온 사람, 저희를 찾아오는 사람, 강의를 해서 많이 보면은 어떤 데서 빵꾸가 나고 있는지 굉장히 잘 보이는데 그걸 제가 얘기를 해드린다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 그 약간 히스토리가 보여요. 그러니까 대화만 잠깐만 해봐도 이 사람의 히스토리가 잘 보이는 이유가 요거를 이제 벗어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이 작용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시면 아, 내가 지금 불편한 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구나. 무슨 이야기냐면 니다나와 까르마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컨셉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아유르베다 경전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거고 불교 철학에서도 다른 데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는 내용이에요. 니다나라고 하는 단어는 니다나 프라티아야 해가지고 아유르베다에서는 병의 원인, 병인을 찾는 거. 아유르베다 가장 매력적인 이유가 물을 예를 들어서 뭐 팥 안에다가 물을 끓이고 있어요. 그럼 물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물을 식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대중요법으로 갔을 때 뭐 현대의학에서는 열 나는구나 해열제를 넣는 거죠. 물에다가 이제 얼음을 넣는 거죠. 그럼 물이 쫙 하고 식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빠르게 편안해지겠죠. 근데 불은 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금 이제 재발을 하고 재발을 하겠죠. 아유르베다는 니다나가 불이네? 그럼 불 치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아유르베다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니다나를 안 할 용기부터 내셔야 돼요. 니다나를 치워버릴 수 있는 용기부터 내셔야 되고, 요거를 불교 용어로 인연이라고 해요. 노래 제목도 있고, 여러분이 말씀들을 많이 하신 인연, 그 인연이 맞아요. 인연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고, 직접적인 원인이랑 간접적인 원인 두 개가 합쳐진 거를 말해요. 그래서 원인으로 쓰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행복한 상태, 아픈 상태, 건강한 상태, 모든 상태는 인연의 작용으로 그렇다. 어떤 인연을 짚고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렇다. 인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요소는 나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을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 나의 괴로움과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나라는 거죠. 모든 선택은 나라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뭐 때문에가 아니라 나의 온전한 선택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인이라는 거죠. 연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인을 둘러싼 다른 부가적인 간접적인 원인들이에요. 그래서 인을 씨앗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씨앗을 이렇게 심는 거죠. 연은 땅의 상태, 비가 올 건지, 태풍이 올 건지, 햇빛이 얼마큼 짤 건지는 내가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씨앗 심어놓고, 왜 비가 안 와? 왜 비가 안 와? 왜 짜증나게 비가 안 와? 이러고 있을 건지, 일단은 좋은 방향으로 심고, 다만 할 뿐이다라는 마음으로 하시고, 여기에 오는 연들은,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면서, 인을 계속해서 제대로 만들어가는 습관을 들이실 건지. 요거에 따라서 까르마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제 또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했던 모든 미다나들이 지금 딱 앉아있을 때 상태, 까르마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계속해서 지은 인연들, 음식을 어떻게 먹고 잠을 어떻게 잤으며 마음 습관을 어떻게 해서 살아왔겠죠. 담배도 피고 뭐도 하고 이상한 치킨도 먹고 막 하고 둘이서 산 것을 짬뽕해서 내가 짠 하고 나왔어요. 그 까르마가 그대로 연결이 됐죠. 그럼 난 여기서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위에서 굉장히 또 똑똑해서 부모가 왜 어떻게 잘못 살고 있는지는 너무 잘 보여요. 근데 그거를 나도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뭐 때문에 저렇게 잘못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나도 잘못 사는 거야. 이렇게 가시는 방법이 있는 건데 미다나를 계속해서 바꾸려는 연습을 하셔야 까르마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과보가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의 컨디션을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지금부터 니다나를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로 장 속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21일 동안 먹었던 그냥 로제 떡볶이라는 떡, 튀김, 빵, 크림빵에다가 먹었던 라떼랑 먹었던 모든 것들이 아그니의 소화를 거쳐서 또는 미생물의 소화를 거쳐서 몸속에 저장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그 컨디션이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음식을 어떻게 몸에다가 차곡차곡 저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에 따르면 몸에서 컨디션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내가 21일만 우선 꾹 참고 규칙적으로 건강하게만 드셔도 장 속에 있는 균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21일 정도만 해도. 현대의학 이야기이고 아유르베다의 반짝가르마라고 하는 정화치료에서도 표준 치료로 정해놓은 일자가 21일이에요. 아그니에 좀 임팩트가 가해지는 시간.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거를 7천을 시작하는 것도 잘 못하시고 21일만 바꿔봅시다. 그것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21일 딱 생각해보세요. 20일은 막 먹다가 양심에 찔려. 오늘은 좀 건강히 먹자. 이렇게 샐러드집 가서 먹는. 이런 패턴이었잖아요. 그걸 반대로 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거를 하시려면은 내 삶의 퀄리티는 내가 결정하는구나. 내 괴로움은 내가 결정한다. 그 누구도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러면은 요 퀄리티를 조금씩 바꿔서 다음 남은 생은 잠을 잘 자는 삶. 자기한테 내려진 정의를 빨리 파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정의를 내리고 살아가시는지를 자꾸 체크를 해보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 이제 건강하게 드시고, 뭐, 오늘부터 요가를 해보시고, 잠을 잘 자는 연습을 해보세요 하시면은, 하루 나오는 이야기가, 저는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선생님. 저는 유연하지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선생님. 저는 원래부터가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잠잘 못 자는 사람이에요, 선생님. 그 정의를 언제 내리셨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정의를 내리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태어나서 요리 한 번도 안 하다가 한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요리를 한두 번, 세 번, 네 번 해봐요. 안 돼요. 아, 요리 못하는 사람이구나. 정의가 딱 내려지죠? 그러면은 그거를 20년, 30년을 가지고 살아와서 지금에 와서 아, 저는 요리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니 굉장히 바운더리가 좁아져요. 요리 두 번, 세 번 해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저도 인도를 가기 전에 라면도 못 끓였던 사람인데 저는 지금 쿠킹 클래스에서 밥을 벌어먹고 살고 있다. 음. 정의가 바뀌었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아, 난 요리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 요리 수업을 하고 있을까? 못하겠죠. 그래서 이 단어를 바꾸는 거는 자기 스스로 충분히 다 하셔야 되는 이야기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제한을 걸어놓은 것들, 나는 이거 못하는 사람, 나는 컴맹이고, 나는 음식을 못하고, 나는 요가를 못하는 사람이고, 나는 뭐를 못하는 사람이고를 잘 생각해 보시면 수십 년 전에 두세 번 해보고 딱 정의를 박아. 난 이런 사람. 그걸 가지고 평생 사는 게 너무 아깝지 않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인도에서 1년 동안 매일매일 음식을 했더니 1년 정도가 되니까 이제 막 손에 익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 10년이 되니까 약간 어디 가서 밥을 먹으면 아, 이게 뭐 이상한 게 이게 들어갔겠구나. 뭐 이렇게 요리하면 되겠구나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년만 투자했는데 저는 음식을 이해를 하는 사람이 됐죠. 그러면은 뭐 한 7, 80 산다고 했을 때 10년 투자했는데 7, 80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투자잖아요. 너무 길게 잡지 않아도 내가 뭐 요리 가지고 직업할 거 아니면 저희 쿠킹 클래스를 8주간의 쿠킹 클래스를 들었던 사람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요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정택, 오정택이라고 하는 청년이 집에 칼도 없고요, 도마도 없고요, 프라이팬도 없는 상태로 왔어요. 그래서 저를 붙들고 8주간 저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주간 저를 달달 볶습니다. 8주차 마지막 시간에 와가지고 요리를 기가 막히게 했어요. 제가 1년 동안 인도에서 만든 키철이라고 하는 정화 음식을 제가 하는 맛이랑 거의 완전히 똑같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서 딱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인상적이어서 물어봤죠.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그랬더니 매일 했대요, 매일. 요리를 8주간 매일 했어요. 그렇게 하면 그 양반은 자기 정의를 8주 만에 바꿨어요. 그 사람은 저한테 오기 전에는 요리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8주 만에 아, 나는 요가도 하고 건강한 음식을 잘하는 남자가 됐어요. 그 되게 이 어떤 인연을 짓느냐에 따라서 과도 없이 까르마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걸 또 아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인생이 뒤바뀌는 일이 있어야지만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온라인에서 아까 질문을 한번 올려주셨는데 설명만 간략하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면서 뭐 열성이 어떻고 몸이 차고 뜨겁고 요거는 제가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뭐 뜨거운 성질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뭐 아유르베다에서는 몸이 차다, 몸이 뜨겁다 이런 식의 표현,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에서 그런 표현,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뭐 선천적으로 손발이 차서 괴롭다, 아, 불편하다 이거는 체질이 전혀 아니에요. 그건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고 몸이 뜨거워서 열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거는 뭐 반작용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몸에 열이 너무 많아서 뭐 피부에 열꽃이 피고 문제가 생기면 체질이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찬 거나 뜨거운 거나 상관이 없는데 그게 나한테 질병으로서 나타나거나 불편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건 치료의 대상이지 그거는 내가 열성이고 뭐 음성이고 이런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거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아유르베다에서는 그래서 뭐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가 아니라 나한테 불편하면 그거는 치료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 음, 몸이나 마음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뭐 병으로 의식하는
되는 거는 빨리 치료를 하셔야죠. 그리고 병이라는 게 대단한 거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가만히 있는데 불편하면은 병이거든요. 질병, disease. 이즈가 깨진 상태. 편안한 게 깨지면은 질병이에요. 그래서 대단한 게 질병이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마음 습관 다스리기가 너무나도 어려운데 마음 질병을 빨리 보고 캐치를 해서 고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음식을 잘못 먹으면 탈이 나잖아요. 배탈이 나잖아요. 설사를 하고. 그러면 탈 났으니까 그 음식을 먹지 말고 달랠 수 있도록 죽을 먹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탈이 났으니까. 마음의 음식도 똑같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습관을 가져왔을 때, 이거를 내가 받아들였을 때 막 괴로워요. 마음에서 열이 나고 답답하고 아파요. 근데 그걸 계속 먹어요. 이게 마음 습관의 무서운 점이란 어느 정도 음식을 먹어서 설사를 하면, 이거 안 되겠다. 안 하면 되잖아요. 마음은 그 습관을 계속해요. 내가 저 사람을 쳐다보고 이런 상상을 해서 괴로운데 계속 그걸 해. 계속. 마음에서 계속 설사가 일어나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왜? 나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니까. 나는 굳은 믿음 때문에. 그죠? 부모 때문에, 뭐 때문에. 내 친구는 안 그렇지만 내 직장 상사는 또라이기 때문에. 유난히, 그죠? 그런 일이 아니다. 모두에게 불공평한 인생이에요. 그 마음의 질병 알아차리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제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 뺨을 이렇게 막 때려요. 저 미쳤다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몸이 다치고 있으면 이걸 안 해야 될 거예요. 그죠? 똑같이 마음에다 대고 펀치를 계속 때리고 있는데 아픈데 계속 날려요. 이상하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시거든요. 요거를 빨리 좀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반짝하고 깨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주변에서 얘기를 해줄 때 좀 잘 들어볼 필요가 있다. 받아들이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너 좀 이상해? 아닌데? 하면서 또 싸우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얼굴에도 뭐 묻었다. 아닌데? 이런 거랑 똑같아. 묻었으면 묻은 거죠. 그죠?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다면, 이상하구나. 하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나는 안 이상한데, 직장 상사도 그렇고, 와이프도 이상하고, 나도 다 이상해. 하는 데마다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상해요. 나는 괜찮아요. 이거 어떻게 깨울까요? 처가 와도 못 깨운다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컨디션, 마음 상태, 몸 상태는 내가 지은 인연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다. 이다나, 까르마. 그러면 지금부터는 까르마를 바꾸기 위해서는 니다나를, 인연을 다르게 지어야 되겠구나. 씨앗을 좀 다른 데다 심어야 되겠구나. 옛날 강남역에 씨앗을 심으면서 그 주변에서 좋은 일이 아니 강남역을 비하는 게 아니라 그 술집 촌에서 나이트 촌에서 씨앗을 맨날 뿌려요. 그럼 주변에는 당연히 술 취한 사람, 이상한 놈, 이상한 여자, 이상한 남자, 술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은 인을 여기다 심고 있으니 연이 여기서 붙겠죠. 근데 그걸 보고 이상하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절에 가서 심으세요. 절에 가서 좋은 데 가서 심으세요. 건강한 데 배우는 데 가서 심으시고.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따라붙는 연이랑 이거랑 조금은 다를 거예요. 근데 그걸 시간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것을 시작이 가장 효과적일 때는 격리가 조금 됐을 때가 굉장히 좋아요. 자기를 바꿀 때. 원래 가지고 있던 성질들에서 조금 멀어지는 거죠. 물리적으로 멀어질 때 수련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근데 모두가 다 출가하고 템플스테이 갈 수는 없으니까. 초심자한테는 그래서 약간의 격리가 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수업을 안만 들어봤자 내가 오늘부터 바뀌어야지 하고서는 여기서 마음을 잘 잡고 집에 가서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가서 또 싸우잖아요. 나는 오늘부터 건강하게 먹을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갑자기 난 이제 너네랑 안 먹을 거야. 나는 이렇게 먹을 거야. 이러면은 주변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해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업보가 그렇게 따라 붙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싸워. 역시 너네는 내가 믿을 인간들이 아니었어. 그게 아니죠. 내가 여태까지 씨앗을 그렇게 심어놓고 내가 바뀌는데 도움을 안 주니까 넌 나쁜 년.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심자들은 이제 격리가 필요하고 아니면 내가 오늘부터 바꾸시려면 가족들이 뭐라 하건 친구들이 뭐라 하건 그냥 귀 닫고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내가 먼저 바뀌시면 옆에서 보고 나도 좀 먹어볼까? 나도 너랑 같이 수업 다녀볼까? 나도 명상 좀 해볼까? 나도 요가 해볼까? 하고 근데 반대로 가시니까요. 너도 좀 먹어. 이런 걸 해야지. 어? 내가 그래서 배워왔잖아. 이렇게 하시지 말고. 자, 어떻게 시작하느냐? 나 편해지고 싶다. 1번에, 자, 세 가지 요소였죠. 아하라, 이뜨라, 브라마짜리야. 아하라는 가장 쉽게 시작하실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다음 달 수업에서 아그니에 대한 음식에 대한 전반적인 게 들어갈 텐데, 음식은, 아그니에 친화적인 음식을 드시면 돼요. 그걸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가 없는 걸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아그니를 음식으로 건강해지고 싶다. 소화가 잘 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소화에 도움되는 거 뭐지? 그죠? 그렇게 찾지 마시는 거예요. 세 가지를 안 하실 생각을 하세요. 뭐를 찾아서 드실 생각. 아유르베다에서 이야기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좋은 거 먹어야지.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불편함을 일으키는, 변비를 일으키는 거를 안 하시면 돼요. 설사를 일으키는 걸 안 하는 걸로 시작하시면 돼요. 내가 문제가 되는 거를 안 하시는 걸로 시작하시면 된다. 뭘 새롭게 배워야 된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지식은 나왔어요. 아근이 친화적인 음식을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지. 지혜로운 사람, 지혜가 충만하신 분은, 아, 그렇구나. 해보자. 해봐요. 안 하니까 편하네? 여기서 또 한 번의 까르마가 생겼죠. 오, 오케이. 좋아. 신나서 다음 거 사고.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걸 듣고, 야, 근데 그걸 모르냐? 뭐, 술을 먹으면 속이 쓰린 걸 알지만 네가 내 인생을 못 살아봐가지고 나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라도 버티는 건데 네가 그걸 아냐. 안 바뀌죠. 지혜가 없으니까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하시면 된다. 아근이 친화적인 음식은 아까 이미지를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게 있다. 여기에 불씨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랑 좀 친화적인 음식을 넣어주는 게 당연히 좋겠죠. 내가 안 그래도 이렇게 무슨 개미똥만한 성냥꼬리 이렇게 타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다가 막 이상한 걸 집어넣어 보세요. 안 타겠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모두 다 아그니의 상태가 다르니까 여기에 맞도록 음식을 넣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따뜻한 불의 에너지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요즘에 쏟아져 나오는 현대의학 서적부터 해서 모든 서적에서 뜨거운 물에 효능 해가지고 암도 치유한다는 뭐 뜨거운 음식들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보시면 돼요. 아근이 친화적으로 음식을 먹는 습관을 가겠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조금은 따뜻하게 먹는 습관, 날 것을 먹는 습관을 좀 버리시면 돼요. 가장 1차적으로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안 그래도 변비를 또는 설사를 달고 사는 거예요. 묽은변을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기본적으로 병리적인 상태란 말이죠. 소화력이 건강하지 못해요. 뭘 먹으면 탈이 나거나 알러지가 생기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그니가 지금 기본적으로 건강하지가 못해요. 그러면 내가 아침에 딱 눈을 떴어요. 그랬는데 나는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어제 잠도 잘 못 잤어요. 그러니 아그니가 이제 시원찮겠죠. 흐물흐물 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잠이 덜 깼으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그냥 불에다가 붓는 거예요. 꺼져라. 그러고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거의 20%로 시작했던 불이 막 5%까지 꺼졌어요. 그럼 이제 점심 식사를 하겠죠. 밥을 먹으러 가겠죠. 근데 또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까 뭐 먹고 싶은 거 닥치는 대로 먹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불을 끈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소화가 안 돼요. 내가 나의 체질에 맞는 건강한 음식을 굳이 챙겨 먹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아침에 아버지를 띄우는 따뜻한 생강 레몬차로 달달하게 시작한 게 아니라 얼음물을 팍 껴 넣어 놓고 시작하는 거랑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럼 점심에 먹은 음식이 소화가 안 되죠. 또 속이 더부룩하니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속에 좋은 거는 뭐지? 해가지고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를 사고 요거트를 사서 와요. 요거트, 날것, 차가운 음식에 기름진 거를 요거트 이렇게 퍼먹어요. 그냥 먹으면 또 맛이 없으니까 요거트를 부패하게 만드는 과일이랑 섞어가지고 이렇게 먹어. 맛있다, 맛있다 먹어.
그러고서는 아그니가 음식을 활발하게 태우면 무겁지 않아서 졸리지가 않은데 아그니가 약한 사람이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 또 불이 또 꺼지니까 이렇게 병든 닭처럼 졸려요. 그럼 또 그때 뭐 마셔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또 한 잔 또 먹었죠. 그러면 이제 거의 죽어 사망하기 전에 아그니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또 들어와서 막 꺼요. 저녁은 와가지고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치킨에 맥주 정도 한번 또 때려줘야 되죠. 또는 양심이 있으니까 과일로 마무리하죠. 또 생과일을 이렇게 막 집어넣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속이 편해지면. 잠을 또 못 잤죠. 다음날 일어나면 어때요? 피곤하잖아요. 뭘로 시작해야 돼요? 알싸움이에요. 그거를 지금 얼마 동안 해오셨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되게 멋없게, 지루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꼴 보기 싫게 이렇게 명상도 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면서 샤워를 한 다음에 멋없게, 그죠? 브런치 카페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강을 끓여가지고 그 쓴 물을 이렇게 딱 마시면서 씻어내고 아그니를 준비시켜서 나가서 준비가 됐을 때 음식도 먹고 끝나고 와서 남들 넷플릭스 볼 때 나 요가 좀 가서 좀 릴렉스 하고 이 사람 두 사람의 삶의 퀄리티가 어떨까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매일매일 심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때려 넣는 사람과 아닌 사람. 매일 내 아그니의 친화적인 음식으로서 아그니가 잘 보존이 되는 사람과 항상 들쑥날쑥하게 먹는 사람과 삶의 퀄리티, 까르마가 오늘 지금 어떻게 나올지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먹으면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피로 가고 지방으로 끼게 되고 근육에 들어가고 그냥 골수로 들어가고 내 조직으로 쌓인단 말이죠. 전 여기에서 그래서 세 가지가 없는 방식으로 음식을 넣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컨디션 좀 안 좋고 그러면 어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가장 무서운 거는 내가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스위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스위치가 눌리는 거는 이거예요. 내가 어떤 음식을, 어떤 수면을,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스위치를 누를 건가, 안 누를 건가. 어떤 사람은 유방암 스위치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갑상선 문제의 스위치를 누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 3형 당뇨라고 이제 완전히 달라진 당뇨 스위치를 누를 수도 있어요. 그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누르고, 가족력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스위치는 자기가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셨죠? 음식으로서 그런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시려면 세 가지만 좀 기억을 해보세요.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음식을 피하시면 된다. 이게 아그니 친화적인 음식이에요. 물리적으로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거는 자주 먹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많이 먹지 않으면 돼요. 아닌데요. 저는 조금씩 자주 먹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정신병에 속한다라고 들어갑니다. 뭘 몰라가지고. 조금씩 자주 먹어야 저는 몸이 떨리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게 염증이 가득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계속해서 조금씩 자주 먹어야 되는 사람. 음. 현대의학 서적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 아유르베다 경전 어디에도 조금씩 자주 먹어서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 자체가.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현대의학에서도 조금씩 자주 쪼개서 먹는 사람들이 염증 수치가 가장 높고 성인병, 암, 각종 면역 질환의 스위치를 누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아니라니. 몰라서 모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씩 자주 드시는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은 횟수를 반드시 줄이셔야 돼요. 맥시멈 3회로 줄이셔야 돼요. 맥시멈 3회. 나 새끼 먹는데요? 새끼 먹지만 중간에 먹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과일이랑 영양제랑 보충제랑 한약이랑 그거 다 끼니예요.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펑 하고 사라진다고 자꾸 생각들을 하시는데 모든 것을 집어넣을 때마다 아그니가 불을 떼서 일을 해야 돼요. 한 모금의 커피를 마실 때도 약해지고 약해지고 약해지겠죠. 그러면 뭐를 마시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르겠죠. 항상 넣으실 때마다 의식적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욜로다.
그렇게 넣으실 거면 상관은 없는데 넣으시면 까르마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내가 그렇게 먹었으니까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그러면 얼마나 멋져요. 그렇게 사시던가. 이유를 모르겠어. 요가도 다니고 채식도 배웠는데 이유를 모르겠어. 그러지 마시고. 이유는 다 내가 만들었다. 자, 그래서 물리적 스트레스는 3회 이상 드실 거면 안 된다. 치료, 디톡스 단계로 들어가시려면 하루 2회만 드셔도 돼요. 그게 이제 간헐적 단식의 가장 완벽한 케이스예요. 16대 8. 16시간 공복, 8시간 음식 먹기. 단백질은요? 뭐는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영양사도 아니고 자꾸 단백질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과식하지 마시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걸 들으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나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걸 들었으면 오늘 한 번만 해보세요. 조금만 해보시면 저의 대장증후군과 비염을 고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횟수 제한이었어요. 그리고 아그니 친화적으로 따뜻하게 먹는 습관. 저는 굉장히 자주 마시고 자주 조금씩 먹었던 사람이거든요. 그거를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 선생님께서. 그렇게 먹으면 너 골로 간다? 그래가지고 따뜻한 물만 마시고 음식을 하루에 세 번 먹고 죽겠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한 5번, 6번을 이렇게 수시로 먹었던 사람. 저거 이상한 사람 같죠? 본인 입에 들어가는 거 누구한테 써달라고 해보세요. 제가 이제 식단 일지 써보면은 많은 분들은 12번, 20번 이렇게 가요. 아닐 것 같죠? 마실 때마다 뭐 들어갈 때마다 적어보세요. 3번을 지키시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것만 고치시면 소화력이 힘을 써야 될 때만 비축을 했다가 써요. 그런데 여기에서 횟수를 줄이면 조금 더 비축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큰 질병을 고칠 때는 그래서 2번 식사를 제한을 하는 이유가 여기서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디톡스 그 예쁜 여자분이 파는 인스타에서 파는 디톡스 주스를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횟수를 딱 제한해서 2번을 먹고 아그니한테 쉬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면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나서 시작되는 게 디톡스예요. 몸이 자연적으로 정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루에 5번, 6번을 드셔보세요. 쉬는 시간 없거든요. 정화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식은 자, 중간중간 마시는 티나 음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다음에 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식도. 네. 원래 이제 위를 채우는 방법에 20% 정도는 공간으로 남아 있어야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거든요. 밑으로 밀어내는 공간이 없으니까 꽉 차 있으니까 내리는 것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80% 정도, 80% 정도를 채우시려면은 가늠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볼에다가 덜어서 먹는 습관을 가져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담아보고 이게 100% 정도 풀 됐다 하면 다음 끼니 때는 그 20%를 덜고 먹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책정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기존의 습관을 확 바꾸실 때 저항이 굉장히 심해요, 몸에서. 특히 자주 먹고 마시던 분들은 딱 하면 목이 너무 마르고 너무 출출하거든요. 근데 그 독성 배고픔과 목마름을 견디는 시간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3주 정도는 이악 물고 가셔야 돼요. 하루 해봤는데 안 돼요, 선생님. 이틀 해봤는데 안 돼요. 안 되겠죠. 30년을 난장판으로 살았는데 이틀 해보니까 안 돼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죽었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다 바뀝니다. 두 번째는 화학적 스트레스가 없는 음식들을 드셔야 된다. 화학적 스트레스가 없는 음식은 첨가물이 없는 음식, 자연적인 음식을 드시면 돼요. 소스, 패키지에 뜨는 거, 데워서 먹는 거, 첨가물 들어가고, 조미료 들어가고, 이런 거를 빼보세요. 누가 몰라요?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지방으로 가서 호르몬에 껴서 햇빛만 봐도 반응이 일어나는 광과민 현상도 일어나고 항생제가 들어간 호르몬 주사를 맞은 동물성 식품을 먹으면 그거를 가지고 이 항생제가 햇빛의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얼굴에 주사가 생기고 피부 알러지가 터지고 이런 거거든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닭장 요만한 데서 자라는 닭이 낳은 산란 촉진제를 맞은 계란을 딱 사서 먹어. 이게 어디 들어가요? 밖에서 여러분이 드시는 모든 계란은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 알 하나에 들어간다고. 그럼 나는
단백질, 운동 그래가지고 계란말이 해서 드시면 스트레스 호르몬 이만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만 먹었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음식으로부터 유입이 되는 케미컬이 굉장히 많다는 걸 뭐 아셔야 돼요. 네. 어떻게 먹으라는 걸 자연스럽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또 왜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가?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나는 삶의 퀄리티를 건강하게 가져갈 거야. 야, 그거 내가 산란 촉진제랑 항생제 안 맞고 풀어서 키운 달걀 하나에 1,000원짜리를 먹어야겠냐? 이삭 토스트 가면 2,000원이면 한 끼를 먹는데 자기 선택이 이 어떤 음식이 몸에 계속 새겨지게 만들 건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것의 결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 번째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연결되는 아그니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적 스트레스랑 아그니가 가장 직격타를 맞는 부분이 화가 났을 때 음식을 먹으면 급체하는 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횟수도 제한을 하셨고 건강한 음식을 드시는데 오만상을 쓰고 드시는 거 이거 저는 전혀 도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밖에서 친구랑 치킨을 사 먹더라도 심지어 횟수가 제한됐는데 막 즐겁게 먹는 게 낫죠. 진짜 막 이게 맞는 거야 뭐야 막 이게 맛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유튜브에서 레시피 올려놓으면 왜 맛은 모르는데 막 혼자 막 신경질 내면서 뭐 이걸 먹어요. 그러면 이게 좋은 음식일까요? 아니겠죠. 세 가지가 항상 잘 결합이 돼야 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의 화풀이 대상으로 음식을 선택하는 경우도 가장 많기 때문에 요거는 항상 주의를 하시고 두 번째 니드라 수면 같은 경우는 어,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온 세상이 환해요. 24시간 환해졌고요. 그죠? 그리고 24시간 핸드폰을 달고 살고 여러분의 멜라토닌 잠을 만드는 호르몬 요 멜라토닌의 가장 큰 적은 블루라이트예요. 핸드폰에서 컴퓨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저는 그 블루라이트 스크린 차단하는 거 붙여놨어요.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핸드폰이랑 컴퓨터를, TV를, 모니터를 많이 보는 시간만큼 멜라토닌 호르몬이 잠겨요. 여러분은 해가 지면,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해가 지면 자연적으로 멜라토닌 분비가 시작돼요, 몸에서. 어두워지니까 자기 위해서. 이게 인류가 그 진화해온 과정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됐거든요. 그러면 밤이 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옛날에는 할 게 없으니까 책 보다가 잔단 말이죠. 잔잔하게. 근데 지금은 어때요? 24시간 화나고 집에 들어와도 병원 같이 화나고 그죠? 거기에서 넷플릭스를 틀어놓고 그죠? 치킨 막 맥주를 때리면은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올까요? 왜 나는 잠이 안 오는 거야? 잠을 잘 못 자는 체질인가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음. 숙면은 옛날처럼 누우면 잘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훈련을 안 하시면 절대로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햇빛, 멍 때리기, 블루라이트. 블루라이트를 좀 밤 시간에만이라도 안 보는 시간을 정해보세요.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좀 안 봐야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랑 차이가 확연하다는 거. 그리고 비타민 D 합성도 해야 되고 저녁 시간에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시려면 낮에 햇빛 보고 걸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건물에서만 생활하고 나갈 때는 이러고 나가고 비비크림 바르고 그죠? 햇빛을 무서워가지고 그죠? 햇빛을 안 보시면은 비타민 D 합성도 안 되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멜라토닌 합성도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 보면서 걷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끄는 연습이라고 적어드렸잖아요. 수면은. 그 끄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돼요. 한 3번 정도? 처음에는 한 2번 정도로 시작하셔도 좋은데 자기 의식적으로 그 잠을 자는 거는 스위치를 딱 끄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24시간 굉장히 자극적으로 깨어 있는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스위치를 끄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이제 아침에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때 한 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점심은 어려우시면 건너뛰셔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뭐 요가 니드라 같은 거 유튜브에다가 요가 니드라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하는 게 스위치 끄는 연습. 아침에 일어났을 때 타이탄들의 모든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죠. 자기 시간을 갖는다는 거, 아침에. 이불을 개고 명상을 하는 사람이고 거울 보고 잘 잤냐? 오늘도 화이팅 하자. 자기 암시를 하는 시간.
이런 휴식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아니면 점심시간에 그 햇빛을 보면서 걷는 시간이라도 꼭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요거는 그 나중에 마음 습관 자체가 한 번에 수업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중점적으로 하겠지만 브라마짜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브라마, 짜리아. 짜리아는 행위라는 뜻이고 브라마는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그 사상 쪽에서의 신 중에 한 명을 브라마라고 하고 짜리아는 행위란 말이죠. 그냥 우리랑 친숙하게 접근을 하려면 부다의 행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부처라면 어떻게 행위를 했을까요? 그러면은 신은 이렇게 행동을 했다.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에서부터 시작된 게 금욕이라는 단어를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성생활을 안 한다가 아니라 얼마나 자기의 욕구를 제어를 잘 하느냐예요. 이게 자기의 마인드 패턴에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마음 습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인데 마음 습관이 충동적으로 사시는 분들, 음식 충동적으로 선택하시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좋아하고 나쁜 일 터지면 세상 무너진 것처럼 막 좌절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마음 습관을 다스릴 건가를 고민을 가장 크게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한테는 그게 라마나 마하리시의 불교, 그다음에 상키야 철학, 그다음에 스토아 철학 이런 거 공부를 많이 해보면은 자기 마음 습관 다스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이건 저한테 맞는 거였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쉽게 시작하실 수 있는 거, 도움이 되게 시작하실 수 있는 게 요 두 가지예요. 움직임과 호흡.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움직이느냐, 호흡에 대해서 어떻게 다스리고 있느냐인데, 요거를, 아까 호흡은 나의 생명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징표라고 했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오실 때까지, 숨 쉬고 있다라는 자각을 일부러 하지 않으면 거의 하지 않거든요. 운동을 해서 호흡수를 늘려서 빠르게 해서 숨을 가쁘게 쉬는 것만으로도 뇌 휴식이 엄청나게 간단 말이죠. 숨을 쉬고 있구나, 살아있구나. 그래서 운동했을 때 막 스트레스가 풀리는 이유. 그 운동을 시작하시는 거. 그 다음에 요가나 명상을 통해서 움직임이랑 호흡을 같이 가져가는 방식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브라마짜리아 부분을 조금 훈련을 하는데 도움이 되시는 게 이제 운동을 하시면서 이걸 하는 거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이렇게 먹었을까? 아니면은 자주 먹으면서 막 먹고 이상한 거 먹고 잠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났다가 주말에 몰아서 자고 마음은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불편해요. 그건 나는 삶의 퀄리티는 결정 났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평가를 해보고 싶으시면 이 영역에서 내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을까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쉽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인연 과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삶의 방향을 좀 바꾸고 싶으시면 원하는 방향으로 심으세요. 원하는 방향으로. 잠깐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 글 쓰기 시작했을 때부터도 책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건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했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이 했기 때문에 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자꾸 심으려고 해보세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못하는 사람은 없고요. 그냥 해야겠다 해서 하는 분이 있고 하기 싫은 사람만 있을 뿐이다. 해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운동 가야 되는데 다 끝나기 때문에 그거는 싫은데 라고 했잖아요. 그죠?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요게 의미가 일어나기 싫다잖아요. 일어나기 좋은 사람이 일어나면서 일어나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일어나기 싫은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데 건강하게 먹어야 되는 사람이 먹기 싫으니까 건강하게 먹어야 되는데 운동 가기 싫은 사람이 운동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하루 중에 한 12시간을 주문을 외워요. 건강하게 먹기 싫다. 일찍 일어나기 싫다. 일찍 자기 싫다. 싫다를 암시를 주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은 변화는 당연히 안 일어나겠죠. 그죠? 하실 거면 하시고
안 하실 거면 주변에 있는 왜 저러고 살까? 근데 건강한 애들 있죠. 그런 걸 보고 그냥 같이 어울리세요. 그렇게 사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나 혼자 고민하면서 이게 음식으로 어떻게 풀릴까? 뭐 해탈을 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이상한 길로 빠지지 마시고 직접적인 거를 하세요.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을 좀 먹어보시고 햇빛 나가서 좀 걸으시고 요가 좀 다녀보시고 그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요가 수련을 20년이나 했는데 선생님 나머지를 보시는 말이에요. 그리고 요가를 수련을 하신다고 마음이 편한 거랑은 거리가 멀죠. 어떻게 수련을 임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문제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